네, 제가 드디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대하게 했던 소개하고 싶은 책을 읽어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그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봤거든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하하하.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이 책을 통째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읽고 좋았던 부분만, 승낙받은 부분까지 이제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추려서 최대한 담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진짜 그런 책이에요. 너무나도 친한 동생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 실제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너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 지금 너에게 딱이다. 나는 실제로 너무나도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주변 마흔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서도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엄마 이렇대. 네. 먼저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김미경 작가님 많이들 아시죠? 워낙 유명하고 롱런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든든한 그런 언니입니다. 김미경 쇼 기억하십니까? 저는 거기에서 처음 보고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한참 성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보고는 그냥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도 그때 당시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멋있는 언니가 멋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도 저런 무대 같은 데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 목소리로 내가 아는 어떤 지식, 그런 걸로. 그런 꿈을 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의 독설 아시나요? 30대들을 위해서 겨냥해서 썼던 책이 있어요. 저 그때 30살 될 때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그 30대 때 줬던 그 동생한테 내년에 40대가 되는데 선물을 해줬습니다. 손편지와 함께. 정말 그러고도 너무나도 좋은 책이에요. 그러기에.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40이 되면 좀 더 여유롭고 단단한 어른이 될 거라 믿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초조하고 불안하다면 정상이다. 왜냐하면 40이란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안정보다는 도전과 성장이 어울리는 나이니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을 살고 있는 40들이 계속해서 꿈꾸고 도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40이 해야 할 일은 인생 정산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진정한 황금기를 만드는 것이기에. 이게 소개글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40이 됐을 때 미친 불안감이라고 정말로 불안했어요. 나 아직 뭔가를 이룬 게 없는데 40이라고? 왜 이렇게 무겁지? 막 나이에 짓눌리는 거예요. 막 성우를 꿈꿨고 그러다가 디자이너의 삶도 막 고만고만한 것 같고 아직 뭔가 이렇게 딱 정점을 찍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막 30대 어느 시점에서는 난 아직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에 대한 상실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도 당당했는데 왜 그 당당함이 점점 작아짐으로 이렇게 느껴질까?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난 순간 이거다 했어요. 너무나도 소개하고 싶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버릴 게 없어요.
제가 추리고 추렸는데 프로글로그, 에필로그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김미경의 마흔 수업. 아직 늦지 않은 당신에게. 괜찮다. 이만하면 잘했다. 당신이 맞다.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사진을 발견했다. 43세 찍은 스냅 사진이었다. 그때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참 젊고 앳되다. 당시 나는 책을 쓴 적도 TV에 나간 적도 없는 평범한 기업 강사였으니 매일 전국을 뛰어다녔지만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도 다른 강사들처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혼자 일하는 대신 회사를 만들고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을 뽑았다. 전적으로 내가 만든 꿈의 판이었지만 정작 나는 그곳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룬 것 하나 없이 벌려놓고 저질러 놓은 일들로 나의 40대는 매일 불안하고 힘에 부쳤다. 살아내기 위해 혹은 꿈꾸기 위해 20, 30대에 했던 수많은 선택이 마흔이 되면 드디어 하나로 연결되면서 내 인생의 배치도가 되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어설픈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마흔의 우울과 슬픔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가 마흔에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도 이게 맞나? 였다. 남들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나?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뭐라도 되는 게 맞나? 40대를 앞서 지나온 사람으로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뭐라도 되려고 만든 인생 배치도가 맞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진짜 선택을 시작해야 한다. 마흔의 내 인생을 차갑게 비난하며 주저앉을지, 아니면 뜨겁게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지. 많은 40대가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는다. 나는 아직 작은데 내가 벌려놓은 판이 커서 버겁고, 내 그릇은 아직 작은데 내가 그려놓은 인생 배치도가 크니 무게에 짓눌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배치도를 만든 사람도 이 판의 주인공도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이다.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의 문제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진실을 깨달은 마흔의 중반쯤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듯 내 인생의 배치도 역시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땐 새벽에 일어나고, 돈이 안 벌릴 때는 공부를 하며 미래를 벌고, 일단 도전을 시작하면 꾸준함으로 밀어붙이는 김미경 성장 매뉴얼의 대부분이 40대 때 만들어졌다.
그렇게 49이 되어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조차 인생의 문제는 절반 정도만 풀려 있었다. 아이들도 반밖에 안 컸고 내 커리어도 절반만 자라 있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40에 다 풀고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50대가 되면 오히려 더 잘 풀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나도 50이 되어서야 커리어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쁨, 나다운 콘텐츠를 완성해가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한 것도 50대부터다. 괜찮다. 이만하면 잘했다. 딱 절반만 해놓자. 그래도 된다. 실제로 내가 40의 나에게 자주 했던 말이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보다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서 기대와 체념 사이를 오갈 때가 있다.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거나 다 때려치우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초조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문제의 절반만 푼다고 생각하자. 내 문제를 너그럽게 대해야 작은 것도 칭찬하게 되고 내 꿈에 여유를 줘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긴다. 나에게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있다면 바로 40대다. 40은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 마흔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30대에 시달렸던 불안과 초조함,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도 한결 잦아들 줄 알았다. 커리어도 탄탄해지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안정될 거라 믿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롭고 마음도 단단해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40대의 나는 하루하루 흔들리고 있었다. 40이 넘도록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아 우울했고 이제는 정말 늦은 것 같아 불안했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40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나 역시 살아보니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고3처럼 10년을 살았던 것 같다. 전 국민 공통 과목인 집 사기, 돈 벌기, 아이 키우기에 집중하느라 매일 고단한 육체 노동이 이어졌다. 나도 커야 하는데 아이들도 크면서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각자 무섭게 끌어다 썼다. 한정된 돈을 쪼개 쓰면서 집 대출금까지 갚으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4, 5인 가족 중에 이 무게를 감당할 사람은 어른 둘밖에 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둘도 아니고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위를 둘러봐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사람은 보통 한 집에 한 명이더라.
마흔이 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요. 마흔이 된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는 자괴감. 마흔의 우울은 이 자괴감에서 비롯된다. 30대까지만 해도 믿었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결혼 안 한 40대 싱글들 역시 다르지 않다. 여전히 혼자라는 현실.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죄다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 남자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든가, 커리어라도 정점을 찍었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다. 10년 이상 쉼없이 일했는데도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현실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잘못 살아온 걸까? 나이 앞자리에 4를 붙이고 난 지금까지의 대차 대조표를 정리해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울감이 몰려온다. 40대가 지나면 곧 은퇴이며 내리막길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50대와 60대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황무지이자 쓸모없는 시간으로 취급하며 희망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다. 요즘 40대는 중년이라 하기엔 사고방식부터 라이프 스타일, 외모까지 너무 젊다. 한마디로 40대를 완전히 재정의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인생 정산이 아니다. 평생 간절히 바랐던 꿈,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볼 두 번째 기회를 꽉 붙잡기 위해 오늘 하루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드는 것이다. 마흔인데 이룬 게 없다고? 정상입니다. 마흔쯤에 내 인생 성적표. 사람들은 내가 하루아침에 스타 강사로 반짝 뜬 줄 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건 40대 후반부터였고, 이전엔 15년 넘는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확신보다 질문이 더 많았던 마흔쯤의 내 인생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다. 남들처럼 40대가 되면 원하는 커리어도 안락한 가정도 넉넉한 돈도 가질 줄 알았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수많은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뿐이었다. 돈을 못 벌면 경험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으로 버틴 덕분에 지금 당장은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나의 실패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가끔 속상한 날에는 저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어 갖다 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강사 일을 너무 사랑했기에 차마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대체 쓸모라곤 없어 보였던 하나하나의 콘텐츠들이 쌓이면서 절대적 양이 많아지니 그것들끼리 서로 연결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당장 쓸모도 없고 돈도 안 돼서 실패 창고에 쌓아두었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콘텐츠가 사실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이 자산들은 마치 구슬과 같아서 하나씩 들여다보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꿰기 시작하면 너무나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흔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뭐라도 완성될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막상 들여다보면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왜 여전히 돈이 없지?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나? 더 열심히 달렸어야 했나? 40대 때 나도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만큼 분주히 사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하나의 커리어가 무르익어 프로페셔널이 되고 돈을 벌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성장하려면 반드시 일정량의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 60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다. 40대를 충실히 살아내면 진짜 게임은 50대에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거나 못나다고 결론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 40대는 아직 한창 더 커야 할 시기다. 그동안 고생해서 만든 구슬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야 할 시기다.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싶고 초라해 보이는 것은 결코 내가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다. 마흔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에도 너무 이르다. 그러니 마흔에 함부로 인생을 정산하지 말자. 쉽게 좌절하지도 말자. 마흔은 잘못이 없다. 인생의 온갖 변수와 시련 속에서도 마흔까지 살아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40여 년간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구슬들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을 다독여도 괜찮다. 마흔의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도 좋다. 울어야 속을 비우고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 다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만은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내 마흔은 잘못이 없다. 두 번째 인생, 세컨드 라이프가 온다. 100세 인생. 지금도 의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지금의 40대들은 정말 100세까지 살고도 남을 것이다.
노후. 나는 예전부터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노후라는 말에는 그 시기를 채우는 콘텐츠가 없다. 기껏해야 여행이 전부다. 노후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줄이고 아끼고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꿈을 중심으로 생애 주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유년기, 20대부터 40대까지의 30년을 첫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퍼스트 라이프, 50대부터 70대까지의 30년은 두 번째 꿈을 가지고 뛰는 세컨드 라이프, 그리고 80세부터 100세까지가 노후다. 지금 40대들은 퍼스트 라이프의 마지막 10년을 사는 중이고, 이제 60세가 된 나는 세컨드 라이프의 중반기에 들어섰다. 100세를 24시간에 빗대어 계산하면 1년은 대략 14분 24초. 40세는 오전 9시 36분이 된다. 이제 막 출근해서 한창 열심히 일할 시간이다. 50이나 돼야 비로소 정오, 낮 12시가 된다. 나도 인생 시계로 내가 현재 몇 시에 와 있는지 계산해 보았더니 이제 겨우 오후 2시다. 아직 밖에 해가 쨍쨍하고 일몰이 되기엔 너무 멀었다. 자신의 나이를 다시 한번 인생 시계에 놓고 보자. 40대는 오전 시간답게 인생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멋지게 살아내고 있는가? 50대는 본격적인 오후답게 밤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노후가 아닌데 나만 노후 시간에 먼저 도착해 있으면 아주 오랫동안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 낮 12시를 대낮답게 환하고 멋지게 살고 싶다면 이제 머릿속 시간 세팅부터 다시 해야 한다. 노후가 아니라 세컨드 라이프다. 50대, 60대, 70대, 30년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온다. (40대는) 퍼스트 라이프의 마무리이자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퍼스트 라이프의 설레는 꿈을 가지고 나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듯이 세컨드 라이프에도 두 번째 꿈을 가지고 내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 나가자. 앞장은 부실했어도 마흔이 중간에서 연결만 잘해주면 뒷장뿐 아니라 인생 전체의 서사가 살아난다. 인생 시계에 올라서 보자. 마흔은 아직 점심도 못 먹은 지점에 서 있다. 활기 넘치고 멋진 오후 시간을, 풍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마흔은 생기 넘치는 오전다워야 한다. 당신의 마흔은 아직 오전이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여자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일까? 한창 결혼할 30대 아닐까? 이전에는 함께 웃고 울고 떠들고 놀던 또래 친구들이 결혼으로 갑자기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순식간에 지상 15층에서 지하층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비교인 줄 알면서도 30대 때는 이상하게 비교의 늪에 자꾸 빠진다. 누구랑 결혼했나? 어떤 집안과 결혼했나? 집은 자가인가 전세인가? 나보다 잘난 것 없던 친구가 부유한 부모를 둔 남자를 만나 신혼집을 강남 아파트로 장만하는 걸 보면 멀쩡히 잘만 살고 있던 내가 초라해지고 서름이 밀려온다.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 40대가 되면 어떨까? 이 나이쯤 되면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전히 타인과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또래 엄마들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저 집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차는 뭔지, 아이 사교육은 뭘 시키는지, 가족 여행을 국내로 가는지 해외로 가는지, 심지어 남편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까지도요. 이 책을 쓰면서 만난 40대 기혼 여성들이 들려준 고민이다. 집, 차, 아이 사교육, 여행, 남편 외모. 속사정까지 알 순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라도 서로의 등수를 매기고 나의 등수를 가늠해 본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힘든 날이 많다. 우리 회사에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임원이 있다. 내가 보기에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자기 또래의 어느 전문가를 만나고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 그 사람은 저랑 같은 나이에 어쩜 저렇게 많은 걸 이룬 거죠? 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무룩해진 그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줬다. 너는 너의 꼭대기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너의 꼭대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부러워할걸? 그 대신 너도 너의 밑바닥을 알잖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듯이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밑바닥이 있어. 남의 꼭대기와 싸우지 말고 너의 밑바닥과 싸워. 네 것에 집중해. 이제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저 높은 꼭대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바닥과 싸웠을지가 보인다. 비교하는 감정이 들기는커녕 그가 이룬 결과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누구든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쏟은 숨은 노력을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나만의 밑바닥과 싸우고 있는 나 자신도 자랑스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 잘하는 종목이 있고 마이너스 100점부터 플러스 100점까지 점수도 골고루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해 10년 전, 5년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있다. 남과 비교하느라 나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만큼 살아낸 나를 칭찬해 주자.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습관.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 꾸준함이 최고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도 머리로는 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약도 귀찮아서 거르듯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채 실천하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습관이 가진 진짜 위력을 절반도 알지 못한다. 습관이 가진 가장 놀라운 힘은 나 자신에게 몰입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좋은 습관은 나를 제대로 매니지먼트 해준다. 꾸준히 나에게 몰입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졌다. 걷는 법, 밥 먹는 법, 말하는 법 모두 꾸준한 반복을 통해 체득한 것들이다. 습관이 인간을 만드는 기초 재료인 것이다. 동시에 습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재료다. 내가 강사가 된 것도 습관의 힘 덕분이었다. 평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강의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습관. TV를 볼 때도 포스트잇에 메모하는 습관. 누군가와 만날 때 중요한 내용은 적으면서 대화하는 습관 등 일상의 다양한 습관이 나를 강사로 만들어 주었다. 습관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 만만하게 봐도 돼요. 누가 여러분처럼 새벽 5시에 꾸준히 일어나겠어요? 이 시간에 다들 자요. 여러분만큼 자기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매일 키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꿈도 듬성듬성 대충대충 보지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자신감을 갖고 뭐든지 시작하세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꾸준함뿐이다. 하루 1시간만 진짜 나로 살아보자. 처음 습관을 만들 때는 하루 1시간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딱 1시간만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살아보는 것이다. 작가를 꿈꾸고 있다면 1시간만 글을 써보고, 창업의 꿈을 꾸고 있다면 1시간 동안 창업 공부를 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로 건강해진 나를 꿈꾼다면 1시간만큼은 운동을 한다. 오늘 한 가지만 해도 내일이 달라진다. 달라진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한다. 가끔 나는 거울을 보면서
시간이 무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내가 살아낸 모든 시간이 내 몸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기쁜 시간을 살면 거울 속의 나도 영락없이 즐거워 보인다. 일주일이라도 슬프고 우울한 시간을 살면 얼굴색부터 칙칙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꼭 닮아 있다. 삶이 희망적인 이유는 오늘을 바꾸면 내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하루에 집중하자. 오늘 하루를 기획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 1시간 내 꿈에 집중하자.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노력하면 매일 내가 원하는 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습관을 통해 비범한 나를 만들어 가시길, 내 안의 기적을 꼭 발견하시길 바란다. 에필로그. 당신의 마흔이 나의 마흔보다 빛나길. 20살 무렵 내 꿈은 해외로 나가 공부하고 살아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 포기해야 했다. 30년이 지나 50대에 접어들면서 해외에서 강의하고 싶다는 꿈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마운 사람이 한 명 있다. 마흔의 김미경이다. 그 힘든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준 내가 진심으로 고맙다. 힘들게 10개를 만들어 놓으면 8개가 사라지고 2개만 쌓였다. 아이에게 10만큼 노력해도 2만 남고, 돈을 벌려고 10만큼 노력해도 손에 쥐는 것은 2가 전부였다. 그래도 내가 만든 내 판이고 돌아갈 곳도 없으니 그저 하루하루 버텼다. (40대를) 살다 보면 반드시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이 수시로 닥친다.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니 매일 마음이 상한다. 수많은 불행이 한꺼번에 닥칠 수도 있다. 그럴 때 누구나 마음이 비뚤어지기 쉽다. 자꾸 마음에 분노가 생겨 남을 원망하거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비뚤어진 마음은 매일 비뚤어진 선택을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나쁜 쪽으로 몰아간다. 내가 마흔에 가장 힘들었던 것도 수없이 비뚤어지려는 마음의 방향을 붙잡는 일이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 최악의 선택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기 위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나의 마흔을 뜨겁게 사랑했다. 매일 아침 나와 대화하며 나를 설득하고 응원하고 격려했다. 조타수처럼 그렇게 매일 조금씩 방향을 잡아 나간 덕분에 지금 나는 2번째 꿈을 이뤄가는 중이다. 결국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주변에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해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괴로워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족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파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의 마흔이 매일 괜찮아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 말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나의 마흔은 매일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마흔의 당신이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를 바란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김미경 언니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 마흔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진실된 조언, 너무나도 알려주기 쉽지 않은 것들. 누가 성공했다고 다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쉽게 착착착 정리해서 먹여줄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갖춘 언니가 우리 곁에 있어요. 내가 막 꼭 굳이 막 진짜 언니로 가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또 좋은 언니들 많잖아요. 저도 좋은 언니들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언니들,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줬던 언니들, 먹을 것도 많이 줬던 언니들. 아,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구나. 잘 챙겨줬던 우리 언니들에게, 또 내가 언니답지 못했을 때 언니처럼 나를 잘 챙겨준 우리 동생들에게, 또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함께 해줬던 나의 친구들에게 이 책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참 좋네요. 책 하나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많이 위로를 받고, 좋은 글 하나로 내가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내 꿈을 다시 재정비하고, 맞구나,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맞네, 그거 하나로 그래 나는 아직 오전이야, 잘 살아갈 수 있어진다는 게 참 감사해요. 네, 그럼 제가 이 뒤에는 김미경 이 책에 나온 정말 좋은 문장들 있죠. 그거를 읽어드리고 자연스럽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바꾸고 싶은데요. 뭔가 이 음악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제 방송에서 책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제가 쓴 거를 읽을 순 없잖아요. 언제 쓰지? 이런 글 전 언제 쓰죠? 근데 이 언니들이 미리 막 이렇게 써가지고 또 막 마침 내가 읽을 거리를 줬어. 그래서 저는 이 책
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읽을 거리를 줘서 저는 이렇게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아쉬우니까 뒤에는 언니의 조언들, 따뜻한 조언들을 읽어드리고 갈게요. 다들 마음에 드셨던 생각들 댓글에 같이 써주세요. 우리 아직 마음 괜찮아. 뭐 50대면 어때? 아직 그럼 세컨드 라이프의 초반이잖아요. 그런 거. 나는 60대인데 나 지금 이 세컨드 라이프의 중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제 유년기 애기들 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거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알림 설정은 센스? 네, 그럼 음악을 바꾸고 우리 언니의 따뜻한 조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그 BGM 채널이 있어요. 그걸로 저는 대부분을 듣거든요. 자, 요것으로 그럼 다들 들으시면서 오늘 느꼈던 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하고 누군가에게 또 들려주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따뜻한 삶을 살아내 봐요. 우리 미경 언니가 나눠준 것처럼. 책 속 명언. 당신의 마흔은 잘못이 없다. 괜찮다. 이만하면 잘했다. 당신이 맞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다. 지금껏 성실히 잘 살아온 나를 의심하지 말자. 마흔은 완성되는 나이가 아니라 뭐든지 되다 마는 나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살아가는 나이가 바로 마흔이다. 50대, 60대, 70대 30년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이 온다. 지금의 나를 둘러싼 좁은 세계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답을 해줄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리얼 미다. 애쓰지 않으면 삶이 멈춘다. 40대가 다시 버킷리스트를 써야 하는 이유다. 지금껏 쌓아온 20년의 내공을 잊지 말자. 대한민국 갓생 1세대 바로 마흔의 당신이다. 누구나 바닥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 비교란 참으로 부질없는 게임이다. 지금 우울하다는 것은 내가 나약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느라 내 마음이
한창 크는 중이라는 뜻이다.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에만 의존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일으켜줄 의무는 없다. 마흔 정도 되면 나에게 무엇이 성공이고 행복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성장하겠다는데 감히 누구도 끼어들게 두지 말자. 사람은 공간을 닮아간다. 내 공간에 100권의 책이 있다면 100권만큼 생각이 커지고 1000권의 책이 있다면 1000권만큼의 세상이 내 것이 된다. 결혼이 서로의 미래를 보듬어줄 어른끼리의 만남이고 약속이라면 언제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사람에게 게을러져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자. 사람에게 부지런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결혼에는 내가 책임져야 할 어른의 삶이 담겨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아이들과 밥을 먹는 일상 모두 엄청나게 중요하다. 부모의 노릇이 태도의 선물이라면 우리에겐 성실히 살아낼 시간이 아직 충분하다. 아이도 인재지만 어른도 인재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죄책감이 든다면 부모 역할을 잘못 배운 것이다. 나를 위한 아지트를 만들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연습하는, 나를 만드는 연습을 하자. 습관은 눈으로 보고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단어이지만 몸으로 해내고 나면 기적이 왔다. 내 안에는 기적을 만들어낼 또 다른 내가 있다. 세상에 나를 먹여 살리는 일만큼 진심으로 성실해야 하는 일은 없다. 현재를 사느라 벅차다고 미래를 내버려 둘 수 없다. 돈이 아니라 가치가 시키는 일. 가슴을 뜨겁게 데우는 일을 지금 시작하라. 하루 30분의 딴짓이 우리의 야생성을 회복시켜준다. 40에 한 번 성장 근육을 찢는 데 성공하면 그 경험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저장된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 세상이 바뀌어서 개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개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무엇이든 1000일 이상 하면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주변과 단단하게 연결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성공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또다시 또다시 불안한. 도전하고 싶지만 너무 늦은 것 같은 당신의 마흔은 매일 나아지는 중입니다. 지금은 인생 성적표를 들여다볼 때가 아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